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의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로 감형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 파견 판사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의 혐의부터 저희가 좀 짚고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경환 의원의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경환 의원이 2014년 10월 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국정원 예산안 편성대로 좀 편성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가 되었고 2018년 6월 29일에 1심에서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활비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재판에서 관건이 됐던 것이 그 특활비를 뇌물로 볼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항소가 기각됐다는 게 이제 법원에서 이 돈을 뇌물로 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뇌물죄인지 여부를 일단 다퉜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뇌물죄로 봤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뇌물은 근데 이제 뭐 1심에서는 이게 뭐 뇌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뭐 2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최 의원 측에서 뇌물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형량을 좀 감경해 보려는 노력이 아니었는가라는 어떤 분석도 있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예, 그 항소심에서 이제 그 태도가 바뀐 부분이 처음에 1심에서는 1억 원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고 국회 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주장을 바꿨습니다. 뇌물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변호인이 아무래도 이게 명백하게 1억 원을 수수한 부분이 뭐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전략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전략을 바꿨고 그 부분이 그러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관건이 되었었는데요. 그 동일하게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에서는 이 1억 원을 처음에는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1심에서 이 부분을 부인한 것은 그 최경환 의원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매우 좀 지배적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무산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혀 뭐 해당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지금 이제 현직 의원 신분이라고 하네요. 뭐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2014년의 일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최경환 그 당시 그 경제부총리가 지금 의원이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의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이 만약에 뭐 최종심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 국회의원직이 상실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의원 그 임기가 만료가 되었을 때, 아니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 아니면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는 이제 직이 상실이 되게 돼 있고 현재는 아마 항소심에서 당연히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고심이 확정이 되면 그때 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 그 최 의원의 선고 같은 경우에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됐고 오전에는 또 신현희 전 구청장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보다는 좀 낮은 감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신현희 전 구청장의 경우에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다가 오늘 항소심에서는 2년 6개월로 조금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조금 뭐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처음에는 3가지 혐의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이제 업무상 횡령, 그러니까 뭐 전 구청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횡령하였다. 그래서 9,30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또 이제 그 친인척을 구청에서 뭐 이제 좀 지정하는 요양센터 병원에다가 좀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시를 해서 강요했다. 그래서 직권 남용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횡령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는데 증거를 인멸한 뭐 그런 좀 정황이 발견이 돼서 증거인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항소심 부분에서는 1심과 달리 1심에서는 9,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했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 중 5,900만 원만 횡령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좀 금액 자체를 줄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직권 남용 부분에 관해서는 친인척한테 이렇게 뭐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예. 이로 인해서 과연 취업이 됐는지 이 부분은 조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해서 이 좀 혐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그래서 무죄로 판단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경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었고 신현희 전 구청장의 2심 선고 결과를 저희가 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주제 영상을 한번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민주당은 현재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 투기 의혹 같은 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제 지금 서용교 의원이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지인 아들의 재판을 좀 잘 봐달라, 그러니까 선처해 달라고 해서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에게 얘기를 좀 우리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파견 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국회로 판사가 파견을 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견 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국회에서 법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분들이 법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법안 심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사 출신들이 좀 이제 파견을 나가서 예. 뭐 전문위원이나 자문관 이런 형태로 파견을 나가서 조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조언을 2002년경에 해주는군요. 예. 2002년경에 도입된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파견 판사를 통해서 뭐 의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속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판사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서기호 변호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이게 파견 판사라는 것이 이제 법안 심사에 뭐 좀 전문성을 더하자 이렇게 좀 좋은 취지로 마련이 된 제도는 맞지만 예. 실제로는 이제 뭐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계속 상주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국회와 법원의 이런 좀 의사소통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불거진 것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이게 조금 언론 매체의 뭐 이런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검찰이 기재된 내용 중에 이제 서영교 의원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이러이러한 뭐 좀 청탁 뭐 이런 부탁을 하였고 이 부분이 이제 법원을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서 법원까지도 다 이렇게 좀 전달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 나타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글쎄요,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대처는 혹시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현재 서영교 의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기억 뭐 있었다 한들 청탁 정도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검찰 공소장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기재될 정도면 검찰에서도 뭐 다른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만 해도 뭐 이메일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뭐 서영교 의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유리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대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좀 법조인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뭐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법적인 이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셨던 서기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순한 청탁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이 부분이 성립이 되나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는 부분인데 예. 이제 권력형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 강남구청장의 경우에도 예. 직권남용 부분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일단은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데 다만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가 맞는지 예.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이게 남용한 부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성립 자체가 무조건 쉽다고 볼 수는 없어서 뭐 검토가 된다 한들 혐의가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애초에 시작된 이유가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재판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이게 혐의에 비해서 적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뭐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본 것은 아니니까 예. 일단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해서 좀 이렇게 판단을 드리자면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아들의 경우에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혐의 자체도 단순하게 이렇게 좀 공연 음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좀 죄명 자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죄명은 아니어서 예.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런 좁은 벌금형보다 강한 형들이 나와도 전혀 뭐 이상하지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벌금형보다 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보도를 저희가 이제 축약해가지고 그 보도를 중심으로 이제 여쭤본다면 지금 이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서 의원의 지인의 아들은 초범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상할 법하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판결 자체는 네. 뭐 법관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당연히 좀 물론 달라질 그건, 수가 있는 예.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동종 전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은 뭐 단순 공연 음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집행유예 정도가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이 국회 판사 파견하는 건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논란이 됐으니까 혹시나 뭐 대법원에서 파견을 중단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대법원에서 우선 그 국회에서도 이제 파견 판사를 이제 파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그래요?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대법원에서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파견 판사 문제는 조금 이제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정리해봤고 서영교 의원의 사건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내일 이 얘기는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 이른바 봉화 엽총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 재판이 어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작년 8월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경북 봉화면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예. 이게 2014년에 이 피의자가 이사를 옵니다. 경북으로 봉화로 이사를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상수도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웃들과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뭐 경찰에도 신고를 해보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본인의 이제 마음에 충족될 정도로 이런 게 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을 가지고 작년 8월에 조류를 이제 수렵하겠다라고 엽총을 이제 신고하고 받은 다음에 그 총을 사용해서 이웃인 임모 씨를 총으로 이제 좀 사격을 하고 그리고 또 면사무소에 가서 또 공무원 2명을 사격을 하였는데 그 공무원 2명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뭐 총기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고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을 두고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1심이 열린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을 선고하기가 사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 부분 재판 판결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 양형 기준도 참작을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이다 보니까 배심원들의 판결도 참고를 했는데 예. 7명의 배심원 중에 3명은 사형을, 4명은 그 무기징역을 선고를 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배심원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매일 선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는 조금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뭐 한 명 차이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충격은 매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봉화 엽총 사건에 대한 1심 재판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